그래서 우리가 쭉 해온 게 뭐냐면, 한번 제가 여기다 적어 드려 볼게요. 앞으로 지금 어떤 걸 공부하겠구나 그 정도를 여러분이 미리 파악을 해 두시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첫째, 둘째에 한 게, 그 고전명리, 현대명리의 차이점 했죠, 그죠? 현대명리의 차이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 간지학을 했었고, 간지학. 네 번째가 격용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오행의 이해, 제2해.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한 게 여섯 번째죠. 이게 파격의 이해.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쭉 그동안 다뤄봤고요. 앞으로 다루게 될 게, 오늘 다루게 될 게 이제 뭐냐면 일곱 번째 12운성입니다. 12운성의 이해. 그 다음에 이 속에는 뭐 원리, 그 다음에 응용, 또 적용, 이런 문제까지 쭉 한번 다뤄볼 것이고, 여덟 번째가 이제 이게 중간고사입니다. 중간고사. 그 다음 아홉 번째 무자론. 팔자에 글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자와 실전 구분을 할 것이고, 열 번째가 육친. 육친의 기존의 그 어떤 이론을 정리하고, 또 그 다음에 현대적인 적용, 이 부분을 다루고, 열 번째, 그 다음에 11번째 신사의 이해. 신사의 이해. 그 다음에 12번째 신사의 이해 2. 그 다음에 13번째가 이제 명대세론. 대운세운. 명대세론이죠. 대세론. 그 다음에 14번째 대음량론. 대음량론.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우리 이제 그동안 진도를 좀 해왔고요. 오늘 이제 여기입니다. 오늘 자리가. 그래서 앞으로 남아 있는 것들이 다 대부분 다 실전에서 이제 가장 필수적인 논리들이니까 무자 글자가 없다 이거죠. 이렇게 오행적으로 뭐가 없다. 그 다음에 육친적으로 뭐 예를 들어 뭐 겁재가 없다. 자, 이럴 때에 어떻게 이제 해석 적용을 하고 그걸 확대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확대를 할 것이냐. 자, 진도가 대충 이제 눈에 가늠이 되십니까? 이 부분, 이 부분은 메모 못 하셨어요? 못 하셨으면 그 옆에 누가, 그거 보고 그대로 쓰시면 될 거예요. 어디를 하고 있는지 이제 감이 잡히시죠? 자, 오늘은 이제 12운성입니다. 12운성. 대부분 다, 우리가 12운성이 사실 얼마나 어떤 중요한 논리로 쓰이고 있는지, 이런 걸 이제 여러분이 정리를 해 두시기를 이제 건너뛰어 버리는 것도 맞죠. 12운성 한 번도 공부 안 하셨다면서요. 이제 여기에 있는 그 커리큘럼 속에서는 12운성 안 했다면서요. 이렇게 12운성이 뭐냐면, 기본 개념은 알고 계시죠? 12운성을 모르면, 뭐냐면, 정말로 팔자풀이가 바보 사주풀이라고 할 정도로, 이게, 그러니까 그 자연의 어떤 기운을 모든 걸 어떻게 보면은 담아놓은 것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중요한 어떤 논리가 사실은 12운성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 12운성, 이 간지약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어디서부터 나와요? 나온 곳이 자연. 그래서 이제 자연이라고 하는 것의 운동을 어떻게 해요? 그 아날로그한 운동을 디지털로 바꿔놓은 것이 간지죠, 그죠? 이 간지학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원래 자연에서 나왔다. 그래서 간직기의 어떤 그러니까 시기에 따른 어떤 기운 변화, 이것을 아주 이제 세분해 놓은 것이 12운성, 12운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모르면 뒤에, 이거 정말 큰일 나겠구나 할 정도로 차이점을 많이 느끼실 건데, 우리 예를 들어서 뭐 갑보다 여러분 이해를 조금 더 좀 손쉽게 하기 위해서 병의 예를 한번 봅시다. 병의 예. 자, 병이 보통 여기 뭐냐면 여러분 12운성을 사실은 자세히 보면 삼합하고 그대로 딱 맞물려 있어요. 삼합. 12운성하고 삼합 맞물려 있는 건데, 자, 여기에 자, 이노솔이 뭐예요? 합을 해가지고, 그죠? 우리가 삼합을 이루고 화국을 이룬다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 이제 요 앞에부터 한번 따져봅시다. 자축. 그 다음에 또 술 다음에 해자축이 있을 것이죠. 자, 이럴 때에, 자, 요 자리가 뭐예요? 삼합의 첫째 자리가 양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장생이죠, 그죠? 장생. 그 다음에 토끼묘가 목욕이죠, 그죠? 목욕. 그 다음에 진이 간대. 그 다음에 사가 록이고. 그 다음에 왕. 그래서 이제 생왕. 그 다음에 미에 쇠하고. 그 다음에 신의 병. 그 다음에 유에 사하고. 그 다음에 술에 묘하고. 그래서 생왕묘가 이렇게 모인 거죠, 그죠? 우리 삼합이라고 하는 것이. 자, 그 다음에 해수에 절하고. 그 다음에 자해태하고. 축에 다시 양지로 들어서고.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우리가 축에서, 양에서 다시 생으로 이렇게 넘어오는데, 저기 병화의 움직임을 어떻게 해요? 한번 이렇게 태양의 움직임과 거의 같다고 보고,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좋으시려면 이게, 그런 태양의 움직임을 일단 생각하면 제일 접근이 쉬워서 제가 이 병을 비유로 드는 거예요. 사실 다른 것도 다, 그러니까 12운성이 총 120종이죠. 총 120종. 그러니까 10간 곱하기 어떻게 해요? 12지지잖아요. 그죠? 12지지 됨으로써 120종의 어떤 12운성 모양이 있는데, 이 모양이 사실은 다 달라요. 단순하게 병이 생을 만난 모양, 그 다음에 이미 신을 만나면 이것을 다, 생지에 앉았다. 이렇게만, 물론 그건, 오행적인 어떤, 강약론을 따졌을 때, 생지에 앉았다 똑같지만, 실제로 자연의 모양은 다른 거죠. 왜냐하면 글자가 다르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전반적으로 이제 이해를 해 두실 필요가 있는데, 자, 이렇게 이제 생하고, 왕하고, 묘하고 하는 이런 것이 하나의 뭐냐면 터미널 역할을 한다는 거죠. 터미널 역할을 하려서, 자, 인시가 되면은, 태양이 인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걸 하루의 시간에 비유해 봅시다. 인시가 되면 가만히 자빠져 가지고 있어요. 서서히 해가 뜨려고 해요. 뜨려고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서서히 뜨려고 하는 이 시간으로 치면은 축이 새벽 1시에서 3시,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5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지에 이르면 인시의 말에 해가 뜨고, 동시에는 뭐냐면 진시초에 떠요. 자, 이렇게 이제 자연의 그 기운에 의해서 결국은 인시되면 태어났다. 사람이 물론 뭐 태어난 것이고, 태양이 뭐냐면은 이제 그 존재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을 만큼, 존재를 인식할 수 있을 만큼 모양을 갖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생이다는 거죠. 그 다음 목욕은 우리가 비유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죠, 그죠? 우리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거에 그대로 비유했다라고 이제 예책이 나오는데, 목욕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자기 존재를 에워싸고 있었던 것을 털어내는 작업이 되는 거죠. 자기 존재를 에워싸고 있던 거죠. 예. 그죠? 그래서 이제 소위 애기가 태어나면은 씻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포에서 쌓여 있었던, 엄마 배 속에 쌓여 있었던 것들을 이렇게 털어내고 없애는 행위. 시간적으로 보면 묘시, 새벽 5시, 7시가 되고, 이때에 이게 보통 묘시에 가장 많이 해가 뜨고 지죠. 그죠? 해가 뜨는 시간이 계절적으로 하지 때는 인시말이고, 동지 때는 진시초라는 거예요.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뜨거든요. 그래서 묘시에는 주로 이제 해가 이제 말 그대로 바다에 걸리든 산에 걸리든 이렇게 막 떠오르면서 뭐가 발생해요? 이게 여명, 그죠? 여명이 보기 좋아요? 안 좋습니까? 보기 좋죠, 그죠? 이렇게, 보기, 즉, 발가벗고 사람으로 치면 발가벗고 다녀도 부끄럽지 않은 상태. 그 다음에, 오물. 그동안 자기의 어떤 존재를 어떻게 해요? 존재를 벗어내는, 즉, 해가 뜨면서 서서히 어둠이 물러가는 과정. 그죠? 이 해 비유를 한다면, 이런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목욕, 즉 운기는 어느 쪽으로 자신의 활동력이나 영역을 키워나가고 있는 중에 뭘 하는 행위, 뭔가 자기를 에워싸고 있던 걸 털어내는 행위, 털어내는 행위가 가해지는 것이 목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여명을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진시는 뭐냐면 아무리 해가 늦게 뜨는 동지에 이를지라도 동지에도 진시초에는, 즉 7시에서 9시, 즉 7시 조금 지나서는 해가 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써 이제 진시에 이르면 이제 어떤 계절에 상관없이 해가 자기 모양을 갖춘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관대죠, 관대. 자기 해의 모양이 갖춰지는 거죠. 진시가 되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시에 이르면 말 그대로 9시에서 11시에 이르러서 이제 태양이라는 존재가 이제는 지상에 자기 지분을 거의 확실한 어떤 존재로서 어떤 지배력을 발휘하는 시간. 그게 록이라는 거예요, 록.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기운이, 즉, 12운성은 뒤에 신살편에서 간략하게 분류를 한다면 어디와 어디의 신살이에요? 그러니까 천간과 지지의 신살 속에 들어가죠. 그죠? 천간, 지지, 신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천간과 지지의 신살로서 이제, 천간이 어떤 지지를 만났을 때, 자기의 기능, 능력, 에너지, 이런 것을 발산할 수 있는 조건이 어느 정도 무르익어 있느냐. 그런 것을 따져서 강약을, 그러니까 왕상휘수보다 훨씬 더 뭐예요? 정밀하게 분류해 놓은 것이 이 12운성이라는 거죠. 오후에 되면 이제 뭡니까? 해가 중천에 떴으니까, 그죠? 11시에서 1시 넘어가면서 12시에 뭐예요? 해가 중천에 떠올라서 가장, 해의 기운이 지상에 강하게 펼쳐질 때라는 거죠. 그죠? 지상에 강하게 펼쳐질 때. 그 다음 쇠는 뭐냐면은 이제 오후 1시에서 3시가 되면서 자, 모양새는 남아있으되, 그죠? 모양새는 아직도 뭐냐면 지상에는 뭐예요? 더운 기운이 남아있죠? 남아있는데, 뭐냐면 자기 자신은 위치는 어떻게 돼요? 영향력이나 위치는 서서히 이제 해가 저물죠, 그죠? 이렇게 외부적인 영향력과 힘은 남아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서서히 뭐냐면 그것을 만들어낸 에너지가 소진하고 있는 상태. 그게 이제 쇠의 상태라는 거죠. 그 다음에 3시에서, 오후 3시, 5시 되면 이게, 위치가, 그죠? 안 이쁘다, 그죠? 미가 너무 이쪽으로 붙었네. 자, 미. 그 다음에 신은 병지. 그 다음에 유는 사지. 자, 그래서 3시에 5시 되면 결국 뭐냐면 형상은 남아있으나 이제 어떻게 돼요? 오후 3시에 5시 되면 해가 이제 서서히 넘어지죠, 그죠? 그럼으로써 형태는 남아있어도 외부적인 힘도 떨어지고 내부적인 영향도 떨어지는 상태. 그런 상태가 소위 병지가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5시에서 7시 사이에는요. 5시에서 7시 사이. 예. 이때는 거의 뭐냐면, 모양은 있으나 죽은 것으로 간주해도 좋음. 즉, 이제 해가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에 거의 넘어져 버렸다는. 이때가 뭐예요? 여명 반대? 여명 반대말이 뭐예요? 황혼, 그죠? 황혼, 예. 그러니까 황혼의 시가 있다는 거죠. 즉, 인생으로 치면 걸어는 다니는데, 죽은 걸로 생각해도 좋다 할 정도로 운기와 모양이 다 같이 쇠락하고 있는 모양. 그때, 해도 모양은 또 뭐냐면, 반짝 이렇게 예쁜 모양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내죠. 횟집에 수족관에 가보면, 제법 큰 물고기가 이렇게, 안 팔려가지고, 반쯤 이렇게 배를 이렇게, 좀 뒤집어가지고, 옆으로 살짝 뒤집어갖고, 그냥 입만 뻥긋뻥긋하고 있는 거 있죠. 즉, 아주 작은 움직임은 있으나, 죽은 것으로 간주해도 좋을 만큼 운기가 많이 쇠퇴해버린 상태. 요 5시에서 7시가 되면 그렇게 되잖아요. 해가 져버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묘는 저녁 7시에서 9시. 그러니까 아무리 해가 긴 하지에도 무엇이 진다? 7시에서 9시, 7시가 조금 넘어서면은 해가 져버린다는 거죠. 그 술세에는 어떻게 해요? 해가 이제 완전히 져버리죠. 해가 져버리고. 그 다음에 해시에 이르면 9시에서 11시에는 소위 그 절지에 가버리는, 즉, 어떤 계절일지라도 저녁 9시에서 11시 사이에는 태양의 기운이 그 절지에 이르게 되고, 그러므로써 결국 자기 존재가 어떻게 해요?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어떤 모양을 취하고 있는 것이 그 절지다. 그 다음에 11시에서 새벽 1시는 뭐예요? 태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이게 잉태할 태자죠. 그죠? 그리고 요 가운데, 한가운데 몇 시가 있어요? 12시가 있죠. 그죠? 자, 12시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12시 넘어서면 해가 떠요, 안 떠요? 해가 뜨기 시작하죠. 즉, 본인이 서 있는 곳하고 이제 가까워지기 시작하잖아요, 다시. 그래서 해가 무엇한 모양, 잉태된 모양이라는 거죠. 그죠? 절지를 떠나서 다시 잉태된 모양으로 전환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축시에 이르면 해는 점점 다가오고는 있는데 해가 안 보이잖아요. 그죠? 즉, 보이지는 않으나 촉지할 수 있는, 즉,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포대기 속에 쌓여 있어서, 모양은 안 보이지만, 만져보면 임산부 배를 만지면 어떻게 돼요? 뭐가 들어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 존재를 감지할 수 있는, 촉지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단계가 양지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인시에 이르면 다시 생지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늘에 이런 어떤 그 병의 기운이, 태양의 기운이 어떻게 해요? 지지에 있는 조건 따라서 자기 기상을 펼쳐내기도 하고, 오므리기도 하고, 숨기도 하는, 이런 것을 모아놓은 것이 12운성이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 모르면 큰일 나요. 왜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병술년이라는 것도 우리가 간지를 봤다. 병술년을 우리가 지나간다. 자, 이랬을 때, 문점자가 우리 소위 계일주에 해당하는 사람이 왔다. 계일주에 해당하는 사람이 왔을 때에, 팔자의 어떤 신의 광약 이런 걸 떠나서, 강약, 희기론을 떠나서 일반적으로 뭘 만나서요? 이게 형태상. 정제. 그죠? 정제를 만났죠? 요건 뭐예요? 정관을 만났으니까 대체로 운이 좋아요, 나빠요? 일반적인 해석을 할 때 좋게 해석해요, 나쁘게 해석해요? 그러면 꽝인 거라. 이제 그게 이제 살인의 추억으로 가는 거예요. 살인의 추억 아시겠죠? 이게 이제 완전 선무당 사람 잡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육친적인 어떤 조건으로 보면 이게 병이 정제고 술이 정관이니까, 야, 이거 올해는 뭔가 정제 정관에 재물도 좀 들어오고, 또 뭐냐면 그 관직이나 명예에 관해서 긍정적인 게 많겠구나. 이게 일반적인 해석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전혀 다르다, 이게. 자, 왜 다르냐? 올해 이게 2006년 지났죠, 그죠? 몇 년 전에 이제 제가 그 2004년도 강의할 때 이것만큼은 실수하지 말아요. 그 제자들한테 수없이 강조해드렸던 건데, 12운성에.
이 병술련의 개술자의 작용력 이런 것들은 12운성에서 여러분이 확장을 할 줄 알아야 돼요. 12운성에서 당연히 이제 음포테는 조금 더 다룰 건데 이 개술자라고 하는 자리는 뭐 하는 자리예요? 묘지. 무엇의 묘? 인수의 묘지. 응? 개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재성의 묘지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병과 무를 대체로 그 운성적으로 비슷하게, 원래는 이제 무기는 사실 어느 한쪽에 완벽하게 편입시키기 어려워요. 12운성상으로. 그런데 병과 무의 운기가 약간의 시차를 두고 따라서 움직인다고 본다면, 저 무는 뭐예요? 무가 술에 12운성상으로. 12운성은 임묘하잖아, 임묘. 즉, 관성도 임묘해버리고, 재성도 임묘를 해버리니, 이 개술자의 궁극적인 그 역할과 작용이라는 게 뭐냐. 즉, 물론 을목도 임묘, 무토도 임묘, 병화도 임묘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개입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뭐예요? 식신도 임묘, 정관도 임묘, 정제도 임묘하는 이런 작용을 일으키는 것이 개술자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그 이때 이제 이 양반이 뭐 병술련 초에 뭘 물으러 간 거예요. 이거 뭐 하면 업하면 잘 되겠느냐? 잘 된다 이거라. 이게 완전 살인의 추억으로 가는 거, 남은 인생을 완전 죽이는 거지. 요때의 개술자의 궁극적 작용 때문에 결국은 있는 거 없는 거 싹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정제임묘를 해버리니까. 호주머니, 뒤도주머니 있던 거 싹 다 집어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럼 이럴 때는 뭐예요? 그걸 제대로 못하게 하고, 묶이더라도 그것이 보존성을 갖는 것. 예를 들어 부동산이라든지, 움직이지 않는 채권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뭔가 돈을 갖다가 투자를 하는 건 가능하지만, 이 글자를 보고, 올해는 정제정관이니까 소원성취다. 이래가지고, 자타 이러면, 나갈 때 입재지가 나가는데 돌아올 때는 몽디 들고 온다니까요. 올해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이 기축 기념에서 예를 들어 정일주의 경우 봐보세요. 정일주의 경우에 이 소축자가 입고 하는 인자가 뭐뭐대요? 예? 금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행 공부 안 한다 했죠. 우리가 이 간지학을 공부할 때는 오행 공부를 사실 가능한 빨리빨리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간지 공부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축에 입고 하는 것은 경, 그 다음에 정, 그 다음에 기토를 우리가 정화의 그 운기상 같이 움직이는 놈을 봤을 때 기. 요 놈이 어떻게 되는 어떤 작용이 이루어져요? 자, 경이 축을 만나면 그럼 임묘하잖아요, 임묘. 그럼 요건 뭐예요, 이게? 육친상으로. 그러니까, 정제가 임묘하면, 근데 형태상 기축이 드러나고 있는 모양은 뭐예요? 식신이니까, 올해는 의식주가 늘어나고, 뭐, 저거, 재물에 관해서 좋은 일이 다발한다. 이래서 주면 이게 또 살인의 추억이단 말이에요. 이런 우를, 철학하는 사람 10명 중에 8, 9명이 이런 우를 범한다. 왜? 12운성을 모르니까. 12운성을 모르면 그 바보 사주풀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자 한 글자를 볼 때 우리가 자라고 하는 것이 제가 누누이 강조했잖아요. 자라고 하는 것이 자 쳐다보면 음에 속하는 수야. 육신적으로 따져서 수. 또 뭐 생각해요? 임계.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자월이 되면 천지 만물이 다 물이 뒤덮이고 얼어붙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때에 취하고 있는 모양새. 나머지들이 다 모양새 취하고 있단 말이에요. 가불병정 무기가. 그럼 병은 어떻게 하고 있어? 이게 자상을 만나면. 하늘과 땅 사이에 자상의 어떤 모양이, 기운이 뿌려져 있을 때는. 자, 어떻게 하고 있다? 발랑발랑 나돌아다닌다. 아니면 엎드려 숨어 있다. 숨어가지고 지가 다시 뭔가 태어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그 모양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병이 존재하는 모양, 을이 존재하는 모양, 갑이 존재하는 모양, 이 자라는 글자 하나에 나머지 많은 글자나 기운들이 존재하고 있는 양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한눈으로 착착착착 봐낼 수 있어야 사실은 자유자재로 팔자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자유자재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상징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대표성이든 대표성 인자. 모든 것이 수그러들어서 가장 모양을 수그리고 있는, 움츠리고 있는 그런 어떤 기운 속에 다른 사물들도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단 말이에요. 그럼 자궁에서 임계만 나와요? 만물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자궁에서 만물이 나오잖아요. 포도나무는 어디서 나왔다? 포도나무가 하는 거로 자라서 포도꽃을 피우고 포도꽃이 핀 자리에 포도가 맺히죠, 그죠? 예. 그러면 포도 열매는 포도꽃에서 나왔고, 꽃은 어디서 나왔고, 줄기에서 나왔고, 줄기는 어디서 나왔고, 가지와 뿌리에서 나왔는데, 이 가지와 뿌리는 또 어디서 나왔냐? 씨앗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이렇게 씨 속에, 즉, 자상을 취해 있는 어떤 모양 속에 모든 것이 다 응축되어서 그 존재 양식을 갖추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자라고 하는 이게 자연이다 이러면 자연에 가면 전부 다 이 수만 있는 그게 아니다. 나머지 물건들도 다 형태를 취하면서 존재하고 있다. 그럼 을목은 뭐예요? 을목은 병지잖아요, 병지. 을목은 뭐예요? 살아있는 생목이라면, 예? 그래서 즉 활목이고 생목이라서 막 외부와 대사를 막 일으키고 있는 그런 어떤 우리 낙엽 뭐예요? 살아있는 어떤 풀도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초목도 될 것인데, 이런 초목들이 어떻게 해요? 자를 만나서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안 움직이고 말라붙어 있는 이 모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자를 볼 때, 을목은 지금 요렇게 하고 있고, 을은 병지에 지금 앉아있고, 이것도 동시에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예,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또 특히 여러분 올해 감명을 해나갈 때 형태상으로는 여기서 이미 이게 정관이잖아요, 그죠? 예, 정관으로서 관운이 뭔가 좋은 어떤 기미나 징조가 일어나는 걸로 생각할 수 있지만 형태상. 예, 근데 요 놈이 뭐예요? 세력이 있는 놈이에요, 없는 놈이에요? 자체로. 기가 축을 만나면 인묘지상을 하고 있으니까 모양은 있어도 실질적인 어떤 그 힘, 실력 이런 것은 잘 발휘되지 않는다는 거죠. 즉 이 사람이 올해 관직을 취한다면, 즉 학문을 통해서 어떤 정신적인 측면에서 상징 측면에서의 명예는 발전될 수 있어도 어떻게 실력을 행사하는 좋은 자리는 된다 안 된다. 근데 이제 점치로 물어오면 올해는 정관이야. 정관이 바지 위아래로 정관했으니까 올해 진급 이래서 준단 말이에요. 그럼 또 꽝 되는 거예요. 또 틀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어떤 형태상의 어떤 모양새에 여러분이 자꾸 이제 걸려드는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걸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바보 사주필요를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보 사주필요까지는 괜찮은데, 살인의 추억으로 간다니까. 이게, 정일주에 해당하는 사람이 올해 와서, 선생님, 제가 무슨 땅에다가 좀 투자를 좀 해보든지, 주변에서 사업 쪽 투자를 하라 해서 투자를 하는데 어떡할까요? 좋아. 올해 식신년이야. 그게 이제 바로 살인의 추억으로 가는 거다. 정제가 오히려 어떻게 돼요? 이거에 묶여버리잖아. 이해되시죠? 이게 중요하구나. 이제 대충 감각을 잡으셨어요? 이게 대가로 가느냐? 그냥 동네 아저씨 철학으로 가느냐. 일주가 왔을 때 얘기할 때 축이 식신이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이제 도나무다리로 넘어가야 돼. 당연히 식신인데, 이 소축자의 작용력을 잘 보라, 이거예요. 작용력이라는 것은. 정화 일주가 왔을 때. 그렇죠. 정일주인데, 당연히 형태상 식신이잖아요. 네. 근데 그 식신의 해석에만 매몰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축의 작용을 항상 무상으로, 12운성상으로 그리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 축년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기운이 에워싸고 있을 때에는 무엇하고 있고, 갑은 양하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을은 쇠하고 있고, 병은, 아니, 갑은 관대지. 관대고, 그 다음 병이 양하고 있고, 그죠? 정은 뭐 하고 있어요? 임묘하고 있죠, 그죠? 이렇게 뭐냐면, 그 사람에게 중요한 육친은 뭐예요? 정제,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죠? 정제 이런 중요한 육친이 어떻게 해요? 입고를 해버리면 그 해에 투자를 했다는 게 도리어 뭔가 보상을 받는 거예요. 돈이 오히려 묶여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묶여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형태상으로 이 육친만 가지고 팔자를 이렇게 해석을 하려는 사람들이 계속 걸리는 거예요. 이게 왜 12운성을 생각 안 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뭐 극단적으로까지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이 12운성을 제대로 정리를 해 두셔야 된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삼합이라고 하는 것도 뒤에 이제 쭉 이렇게 연관시켜 보면, 지금 그대로 다 맞물려 있거든요. 삼합이라고 하는 거. 자, 이노술 이렇게 생황묘로 맞물리죠. 그죠? 그러면 개술자의 작용이 뭐예요, 도대체? 개술자의 작용이 뭐겠냐? 1번, 불기운을 꺼뜨린다. 불기운, 소진. 2번, 불기운 보호. 3번, 모르겠다. 지 맘대로. 자, 어느 같아요? 지금 좀 전에 앞에 질문하는 그 말 뜻을 이해를 못했어요. 개술자? 개술자, 그러니까. 자, 개술자의 작용력. 즉, 우리가 인호술 삼합에 있어서, 개술의 작용력은 무엇이냐? 시냐? 개술의 작용력이 뭐냐, 도대체? 예? 불의 불기운을 소진. 소진. 그 다음에, 요게 정답일 것 같다. 예, 그렇죠. 일단 기본작용은 불기운의 그 소진이라고 보는 것이 당연히 맞죠. 이게 병일주가, 병일주가 병화가 어떻게 술시에 이르면 결국 자기 기능과 능력이 묘지에 들어간 것처럼 거의 없어지는데, 묘에 들어갔다는 것이 완벽하게 없어지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즉, 이 개술자의 우리 12신살로 치면은 요 자리가 뭐예요? 12신살로. 무슨 자리예요? 아니, 12신살로. 12신살. 12신살도 안 하셨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장생, 지살, 도화살, 이거, 지살, 연살, 망치살, 이거 다 안 하셨다 했죠? 알긴 아는데 어디 써먹는 건지, 그죠? 생판 선생님이 안 가르칠 수 있게. 화계살, 화계. 이 화계가 무슨 뜻이에요? 화자가 무슨 화자예요? 꽃화. 아니요. 꽃화가 아니고, 빛날화. 사장님 그렇죠. 맞아. 그렇죠. 맞아. 그러니까, 화려할 화자. 빛날화. 예, 빛날 화자. 화려할 화자. 그 화려한 것을, 개가 뭐예요? 덮을 개단 말이에요. 덮여놓은. 어떤 기운이 밖으로 삐져나오지 않도록 잘 포장해 놨다는 거예요. 잘 포장. 포장을 해둠으로써 결국은 뒤날에가 뭐 알겠지만 불기운이 다시 사실은 뭐예요? 여기 뭐냐면 개술자가 보면 자세히 보면 이게 더운 기운 불씨 있잖아요. 불씨 한 점이 여기에 다 이렇게 술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화롯불에 불씨가 이렇게 남아있듯이, 자기가 외부적인 활동을 멈추고 안으로 딱 숨어 있는 거랍니다. 씨앗이 되어 숨어 있는 것 같은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씨앗이. 이해되시죠? 이걸 왜 지금 이야기하느냐? 저걸 선생님 어디에 써먹나요? 오늘 이거 메모해서 어디 써먹나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냥 중요한 게 아니고. 자, 봐보세요.